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온통 빨간색으로 지금 물들어 버렸는데 비트코인이 95,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음땡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의미 있는 랠리 양상을 기대했던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만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준 데다가 24시간 전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턱밑까지 비트코인이 다녀온 상황이라서 이 정도 3-4%대 수준의 조정을 그렇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아직 제대로 온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에 폭등 양상 이후 제대로 된 강세장에서 흔히 펼쳐졌던 20-30% 수준의 조정이 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대로 이렇게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 번 더 의미 있는 이 최대 고통치를 안겨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트들도 상당히 기죽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알트 가격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중요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힘 정도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선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10만 달러 돌파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걱정할 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대만 해도 안 되는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5,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 이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지 이 숫자가 주고 있는 의미 자체는 상당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7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지도 않고 막 저항받고 빠지지도 않는, 버티곤 있지만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가 젤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몇 주 동안의 변동성은 그닥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하락은 경로상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위트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는 얘기가, 연말 연휴 기간 동안 94,000달러에서 102,000달러 구간 잘 정리한 다음에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며칠 휴식을 취해라. 곧 상황이 미쳐 들어갈 것이다. 성수기는 빠르게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장의 어떤 짙은 반등 랠리 머지않았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구간 안에서만 놀아주고 박스권을 94,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만 와리가리 하다가 다지기 해주다가 반등이 나와주면 딱 좋은데, 문제는 깨지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런 지점들이 약간 조금 더 사람을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경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조정 단계에 있을 뿐이다. 더 하락할 경우에는 최대 고통 수준은 87,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결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7,000달러까지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가능성과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숫자를 안 보면 좋은데, 지금까지 워낙 크게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87,000달러 정도, 10% 조금 넘는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조정은 한번 와주면은 오히려 또 더 나은, 더 큰 반등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렇게 미워할 만한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9만 달러 위에서 잘 좀 이번 조정 정리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아저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2년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고래가 비트코인을 축적한다라는 소식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지금은 일상이 됐다. 이런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멀리하고 고래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생리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ETF 시대가 열리면서 거대한 기관들, 고래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매주 70억 달러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는 분명한 강세장 한가운데에 있다. 지금은 버블 단계가 아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세장이 한가운데 있더라도 30-40% 정도의 조정이 왔지만 지금은 거대 기관들, 고래들, 큰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큰 폭으로 오더라도 30%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생리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방향성은 폭등과 폭락의 폭이 이전보다는 완화될 그 갭이 이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아마 적지 않은 분들, 이미 이 시장의 경험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기본빵의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조정 이후에는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클 정점은 아직 멀었다. 약세장이 시작될 거라는 주장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을 보고 뭐 약세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생각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엄청나게 숏을 걸어놨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상황은 강세장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뭐 약세장의 시작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뭐 사실 제대로 판도 안 깔렸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미국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거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엄청나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행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 의회 차원의 입법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역대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이클적인 패턴과 맞물려서 내년 어떤 이번 사이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게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대기 조건으로 깔려 있는데 지금 약세장이 시작된다? 이건 좀 어리버리한 멘트인 거죠. 그래서 주기경 아저씨 이런 분석과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닥터 프라핏, 지난주에 92,000달러 부근에서 매수 주문 넣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횡보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라. 125,000달러 영역은 몇 주만 기다리면 된다. 9만 달러와 10만 달러 사이 박스권을 와리가리 하다가 돌파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와리가리 치다가 가주면 좋은데 9만 달러 리테스트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다음 타겟은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정도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6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박스권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다만 레인지가 달라졌을 뿐이지 박스권의 양상은 비슷하게 와리가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죠. 다만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든 선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중간 고점 찍고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조정 양상을 더 크게 보일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전망은 워낙 결이 다르고 이 갭 차이가 큰
그런 전망과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 다 세팅해 놓고 내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해서 내 전략에 대응할 것인가, 나의 매매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더 빠졌습니다. 43까지 지금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의 양상을 보게 될 것인가. 알트 시즌 인덱스 43, 이 정도면 또 패닉셀도 적절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아남는 자의 영역이 또 곧 펼쳐지는 시기 직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블렛,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1월에 정점을 찍었다. 바닥에 도달하는데 보통 20주가 걸리는데 지금 딱 5주차, 바닥까지 가는데 15주가 남았고, 다시 말해서 100일 정도가 남았다. 내년 1분기는 정말 대단할 것이다. 도미넌스가 쫙 빠져줬을 때, 쫙 빠져주는 앞으로 100일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알트 시즌 대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2021년 1분기 때 그랬죠. 상당히 흥미로웠고 2021년 4월에 고점 찍고 11월에 고점 나올 때까지 어리버리 치고, 그런 반복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비트코인 도미넌스 2주 차트예요. 앞에 건 1주 차트고 지금 다시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건 정말 멋진 알트 시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내려맞고 찍혔을 때, 내려맞고 찍히면 알트 시즌, 요게 알트 시즌. 네, 이런 상황 빨리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2017년과 21년 1분기에 이더리움의 실적이 엄청 좋았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나?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다라면 알트코인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알트 순환매의 포문을 이더리움이 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문, 이더리움 4시간 차트 대칭 삼각 패턴이 나왔는데 위로 뚫어주면 3,980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2,920달러. 아마 모르긴 몰라도 2,900달러 이더리움이 다시 펼쳐진다라면 저가 매수세가 엄청 달라붙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리스, XRP 얘기하고 있어요. XRP 빠돌이죠. 2025년 XRP가 지배할 것이다. 2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월 둘째 주에 도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큰 알트 시즌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자릿수 XRP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XRP 10달러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숫자죠. 10달러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 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딱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 들고, 특히나 올해 1년 동안 1월 1일 대비 246% 오늘 기준으로 1년 상승률을,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0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XRP가 올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과연 이런 흐름을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면 좋겠다,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고든, XRP는 폭발할 준비가 됐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강세인 차트가 있나? 차트 자체가 엄청 예쁘다라는 거죠. 에그라 크립토, 빠돌이 중에 빠돌이 XRP. 과거 XRP가 2주 차트에서 20일 EMA를 돌파했을 때 5만% 폭발적인 랠리를 기록했다. 이거 2017년, 2018년 랠리 얘기하는 거죠. 이때 동일한 방식으로 20일 EMA를 돌파해서 5만%가 아니라 5만%의 9% 수준인 4,770%만 상승해도 27달러 가능성 있다 라고 꾸준히, 정말 꾸준히 27달러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2018년 요 사이클의 반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XRP 맥시멀리스트 사이에서는 기본 디폴트의 어떤 전제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진짜 패턴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6년짜리 패턴이라는 게 암호화폐 역사상 6년짜리 대칭삼각형짜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숫자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야씨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스태프 XRP 일간 차트를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다시 꽉 조이고 있다. 지난번에 11월 달이죠. 꽉 조였을 때는 490% 폭등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리듬은 가지고 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라는 것은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좁아져서 위쪽으로 크게 나와주면 정말 역사적인 고점 3달러 위에 자리한 XRP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사실 희망회로라기보다 이건 좀 약간 희망회로 성격이 있잖아요. 27달러는 단기간에 벌어지기에는 기대를 하기엔 최소 뭐 1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상정을 해도 약간 희망회로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뭐 3달러, 4달러는 이제 현실적인 타겟이 됐기 때문에 뭐 1분기 알트 시즌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라면 그때 XRP가 잘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ETF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내년에 출시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21 쉐어스, 위스덤 트리 다 이 시장에서 방구 좀 낀다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S1 신고서를 미국 SEC에 제출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제 SEC 위원장 정식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SEC가 출범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속도감 있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뭐 XRP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솔라나, 또 헤드라 해시그래프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있으니까 도치코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의미 있는 흐름이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1분기에 일단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암호화폐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자산 클래스다. 민코인이든 알트든 비트코인이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ROI, 수익률을 제공해 줄 것이다. 포지션을 유지하고 기다려라. 결국에는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폭등 뒤에 폭락은 당연한 거고 그냥 견뎌야 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시간을 견뎌낸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해 다들 수익률이 좋으셨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또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리플 XRP가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조정 양상을 이겨낼 힘 정도는 또 뭐 충분히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힘, 시간을 이기려고 애쓰면 안 된다, 인간 주제에. 그래서 그런 좀 겸허함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시인데 너무 차트에 얽매이지 마시고 행복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